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죠.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받고 서학개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무엇을 풀매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면 좋을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오늘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서학개미들이 풀매수하는 건 무엇이고, 올해가 가기 전에 주워 담으면 좋을 종목은 무엇인지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서 사면 좋은 종목 3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뉴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뉴스에도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자, 뉴스에 그대 나와 있는 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로 여기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엄청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굿바이 테슬라, 서학개미 쇼핑리스트 1위 꿰찬 종목이라면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푹 빠졌던 투자자들 역시도 이달 들어서 거의 6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6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뭐 사실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일단은 뭐 엑소더스라는 거 뭐 탈출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 쇼핑 리스트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고평가다 와 성장성이 유효하다의 차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고평가든지 성장성이 유효하든지 과거에는 계속 매수 1위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고 하면은 매수 1위였던 종목이 슬슬 매수 1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 이제 슬슬 테슬라에 대한 이 서학개미들의 선호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 종목을 굳이 지금에서 매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사실 뭐 상반기 수익률 마이너스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유잔액이 약 90억 1753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대단한데, 문제는 이제 이건 역시도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 잔액들 역시도 슬슬 조금씩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 투자를 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테슬라가 무너진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반사이익 모멘텀의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고, 어찌됐든지 테슬라에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면은 지금 계속 대거 이제 가는 게 아마존. 지금 이제 아마존에 엄청난 자금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 들어 테슬라 대신 순매수 1위에 이름 올린 종목은 아마존이다 바로 나오죠.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른 기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뭐 밀림에 있는 아마존 이렇게 뭐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존닷컴이라 해서 이제 웹사이트, 이거 모르는 분 없겠죠?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그런 사이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존닷컴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영어 잘하는 분들 뭐 여기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곳에 이제 수급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 이제 서학개미들이 계속해서 이 아마존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존의 기업의 가치 성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이제 권고사항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3차 유행까지 온다고 하면 이거는 강요로 바뀌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고, 사실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쇼핑을 집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뭐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제 아마존으로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결국에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변이가 되고 진짜 이제 셧다운제에 관한 셧다운이 여기에 대한 어느 공포심리라든지, 어쨌든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쇼핑에 대한 이유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씨바 비용이라고 하죠. 씨바 비용이라는 건 정말로 있는 비용입니다. 씨바 비용이라는 건 내가 이것도 못 써라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음에도 명품에는 15조, 이게 4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썼겠죠? 에루샤만 2조 4천억.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명품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 여행을 못 가, 놀러를 못 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뭐로 푸느냐? 어차피 못 쓰는 돈 명품이라도 사자고 하면서 명품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씨바 비용 같은 게 결국 뭐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보복 소비, 이제 우리가 이것도 못 사 하면서 심리 자체가 이 짜증나는 거를 소비에다가 푸는 거예요, 소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명품이라든지 소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서학 개미들이 그냥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그럼 아마존이죠, 아마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도 다 200%, 300% 다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서학개미 운동들이 아마존에 지금 풀매수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존 역시도 올라갔을 때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아마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실제로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11월달 정도쯤에,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그 11번가죠? 그래서 11번가와 원래 이제 그 협업을 해가지고 아마존이 올 하반기는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보면 그 11번, 업계에서는 11번가가 하반기 아마존의 상품을 11번가 안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면서, 아마존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로 했었고, 그 진출이 원래는 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하기로 했었다. 이게 팩트죠, 팩트. 그럼 우리는 이제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겠느냐?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11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1번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SKT 쪽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면 좋을 게 뭐냐고 하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들이 주워 담는 이것은 뭐예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면 좋을 거는 뭐다? 이제 11번가와, 이제 아마존이 11번가와 협업을 하는 만큼 11번가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를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바로 이제 SKT와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바로 예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SMCN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SMCNC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1,500원 이때도 추천드렸던 거여서 지금이 100%가 올라온 자리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차트상은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이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SM코,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SMCNC 같은 경우는, 자, SMCN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볼 거 없습니다. SMC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은, 자, 기업 분석 들어가면은 여기 보다시피 뚝뚝뚝 그냥 다 볼 필요 없고, 주주영어나 SM 스튜디오와 SK텔레콤이 최대 주주가 거의 7% 정도밖에 비중이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SK텔레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C 같은 경우는 지분 보유에 따른 반사익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SMCNC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SM코 역시도 보면은 SK죠? SK의 지분 보유. 그래서 지분 보유에 따른 반사 이익을 좀 노리면 돼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지분 보유라기보다는 얘는 대놓고 일단 과거에 이야기가 있었죠. 대놓고 얘가 이슈가 받았던 게, 이제 SM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을 검색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존 협업? 수혜? 보면은 과거에 대놓고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대놓고 뉴스가 SM코가 아니라 코리아 센터. 어쩐지 뉴스가 너무 많다 했다. 왜 안 바뀌나 했네. 이거 안 바뀌었네. 코리아 센터.
그래서 얘를 코리아센터를 아마존으로 하게 되면은 코리아센터 과거에 이제 아마존 보면은 한국 진출, 아마존 협업 가능성의 상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실제 코리아센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리아센터는 이건 알고 가요. 코리아센터가 보면은 이제 여기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여기 11번가 코리아센터 지분 전략 매각. 그래서 아마존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센터가 이번에도 아마존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얘네가 수혜를 받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 테마는 영원한 테마다.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한 번 엮였을 때 이제 관련이 없다 해도 날아가고,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수혜주 엮였을 때 관련이 없다 해도 날아가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센터까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3개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SM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좀 여유롭게 모아가는 전략, 여러분들이 그 여유롭게 2,500원에서 3,200원 사이에서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는 한 2,700원, 손절가는 이제 한 1,700원까지 1,800원까지 보시고 1,8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얘가 아마존을 엮였을 때는 다시 목표가는 6,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SN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지금 자리 딱 모아가면 되는 자리예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7,000원에서 이제 8,000원 사이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이제 15,000원. 이제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너무 사실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저였으면은 8,000원에서 9,000원 분할 매수, 손절가 6,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면서 지금 어찌됐든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바 비용, 진짜 이건 있는 비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강태공 좀 은근슬쩍 욕하나 할 수 있는데 시바 비용 이건 진짜 있는 비용이에요. 그를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플랫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풀매수하는 게 아마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올해가 가기 전에 주워 담으면 좋을 만한 거는 SMCNC, SN코, 코리아센터, 아마존 관련된 수혜를 기대했을 때는 이 3개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아마존 관련되어서 내가 투자해볼 만한지는 직접 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